자, 오늘 말하는 치료 원칙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혹시나 강하게 잔소리했더라면, 환자분들을 열심히 교육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자책감이 들 때마다 한 줄씩 추가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 제 오투가 강합니다. 한번 사고 나면 못 올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관리가 구멍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을 위한 토탈 솔루션 영상입니다. 치료 원칙 9가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명쾌한 최 원장이 하고 싶은 잔소리, 오늘 영상 하나로 끝냅니다. 원래 영상 9개를 찍어야 하는데 하나로 묶었으니까 세세한 내용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쪽은 잘 챙기고 있는데 저쪽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며 건강관리하는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명쾌한 최 원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알러지 치료뿐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명쾌한 최 원장은 한의사입니다. 입원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침 놓는 동네 한의원 원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성 혼수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식도 정맥류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 가셔야 되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초기 간경화는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 있고 정상인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간경화가 악화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복수가 너무 차올라서 밥을 삼킬 수 없고 피를 토하고 혼수 상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일찍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합병증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한의사이고 여기는 로컬 한의원이다 보니 해드릴 수 있는 치료 영역에 한계가 있어서 위급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내놓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병상에서 잘 회복되어 걸어 나오실 때까지 명쾌한 최 원장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에 쳐들어가서 알러지 치료를 해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미리미리 알러지 치료를 시작합시다. 훨씬 덜 고생하면서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간경화 환자의 치료 케이스를 링크 걸어 드립니다. 이 정도 상태일 때만 오셔도 얼마든지 잘 치료할 수 있고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경화 간암, 약만으로 안 낫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받던 당시에 간경화가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저 악화되지 않게 관리할 뿐이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으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약을 주니까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간경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처방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왜 간경화가 호전되지 않느냐고 저에게 와서 물으세요. 그런데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먹는 약은 약효가 제대로 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약의 독성을 해독하는 장기가 간인데 간이 망가져서 해독이 안 되잖아요. 간경화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은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간경화의 악화를 더디게 해주고 증상이나 합병증을 완화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 복수 심한 분들은 대부분 이뇨제 처방 받으시죠. 이뇨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복수가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뇨제를 드시면 복수가 낫나요? 아니요. 복수는 계속 찹니다. 그냥 이뇨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게다가 이뇨제 계속 드시고 계시다가는 신장 투석 확률이 높아집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간 이식하라는 말보다 신장 이식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병원에서는 이뇨제를 처방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을 복용하는 것은 간경화를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간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러니 약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에 뭘 할 수 있는지 빨리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이미 병원에서는 얘기했을 겁니다. 이뇨제를 주는 이유는 간 이식할 간 공여자를 찾아올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알러지 치료라는 제3의 선택지를 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약 함부로 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원장님 아까는 약으로 낫는 게 아니라더니 이제는 약을 끊지 말라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방받은 약에 설령 알러지가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
이뇨제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뇨제 복용을 멈추면 지금 당장 소변이 나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약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상태가 좋아졌다면 병원의 주치의는 당연히 약의 종류와 양을 줄여줄 겁니다. 복수가 안 차는데 뭐하러 이뇨제를 처방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약 복용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치의사의 진단과 결정에 따라서 약을 줄이고 끊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용자분들은 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연락을 받았어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간이 회복되었다고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B형 간염 환자분들은 항바이러스제 당연히 계속 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식이요법을 절대 지키세요. 간경화 간암 환자는 소화와 해독,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몸의 회복을 위하여 에너지 필요량이 높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욕이 있어도 소화도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먹으면 좋은가? 간에 좋은 음식을 인터넷에 찾아보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먹는 것에 미련을 버리세요. 식탐을 못 버리는 분은 꼭 사고가 납니다. 복수가 있으면 하루 5g 이하로 염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임상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드셔도 복수가 안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뇌를 마비시키니까 간성 혼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0g 이하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 드셔도 간성 혼수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정맥류가 심하면 죽 상태로 부드러운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간질환의 경우에는 지방 성분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신생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간에 무리가 갑니다. 이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딘가 탈이 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g 이하 무염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복수가 찹니다. 소변이 안 나오니 이뇨제를 쓰겠죠. 이뇨제를 많이 쓰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신부전 증상이 옵니다. 간신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매뉴얼상으로 기대 여명이 2주 남았다고 예측합니다. 말기 간 환자분들에게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대 여명 1년 내외로 의료진들은 파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하시죠? 그렇지만 먹어야 산다면서 꼭 뭘 자꾸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에 달달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 간경화 환자가 먹을 만한 게 없을까? 그렇게 뒤지고 다니십니다. 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런 소리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목숨 먼저 살고 나서 먹을 것 생각하세요. 치료 초반에 드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음식은 당질이 낮은 과일과 야채, 곡물 위주의 음식입니다. 복수,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 등 합병증이 심한 분들을 기준으로 한 식이요법입니다. 아주 맛이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식이요법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명쾌한 한의원에 처음 오신 날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나눠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 검사 결과지가 전혀 의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간이 아무것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니까 간이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쾌한 최 원장이 이제는 좀 편하게 먹어도 되겠네요 할 때까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제발 드시지 마세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안 지키신 환자분, 한번 먹었는데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딱 한 번 드시고서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 원칙을 100% 지켜주세요. 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만으로 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라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말에 아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알러지 심한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제가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비타민 B 알러지 치료했어도 그 영양소 알러지를 치료했다는 말이지 비타민 B 영양제의 알러지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러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진행되고 간 상태가 회복되면 서서히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간의 손상이 많이 진행되신 분은 지속적으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말기 간경화에서 회복되신 분들 알러지 치료를 잘 마무리하고서도 1년 정도는 간경화 식이요법을 지키세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신다면 회복된 간 환자분들이 명쾌한 최 원장을 또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았네요. 술 드시는 분들 말이죠. 술 때문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시작되었고 간암으로 악화되었는데 아직도 술을 드시는 말기 환자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럼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술 드시는 즉시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종료합니다. 스스로 생활관리를 못하시면서 명쾌한 체원장이 알러지 치료만 해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스태프와 가족분들이 본인의 목숨을 간절히 바라고 애원하는데 그 기대와 희망을 그렇게 짓밟지 말아주세요. 내가 숨어서 술 딱 한 잔 마셨는데 그걸 원장이 무슨 수로 알겠어, 그냥 하는 말이겠지.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보이고요. 알러지 검사해보면 금방 탄로 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간암으로 악화될 확률이 300, 400% 증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논문에 나옵니다. 자기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환자분은 받지 않겠습니다. 생활관리 안 되는 환자분 1명을 관리할 시간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매진하시는 분들 20명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치료 초반에 올인하세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을 때 알러지 치료로 나을 분들은 초반부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복수천자 주기가 길어집니다. 알러지 치료 전에는 2주에 한 번씩 복수천자 했는데 이제는 2달이 지나도 복수 별로 안 찼다고 빼자는 말을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경과가 좋습니다. 알러지 치료 초반에 소변량이나 빈도가 증가하고 부종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들고 이뇨제 효과가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안색이 좋아지고 흰자위색이 밝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밥맛이 좋아지고 복부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간지러움증이나 두드러기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경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호전 반응이 1달, 2달 내로 빨리 나타나야 알러지 치료로 승부를 걸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간이 어떻게 몇 번 치료하는 것으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 여명이 3개월이라고 병원에서 말했다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치료받으러 오시면서 저보고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내라고 하십니까? 치료 초반에 올인하세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1~2달 바짝 투자해서 간경화에서 꼭 낫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세요. 목숨 앞에서 돈과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망이 없다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6번째, 가족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최고의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자기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치료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정확히 지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조언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는 그 과정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환자의 가족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환자 본인이 자기 몸을 낫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간경화, 간암의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픈 환자분의 식사를 몇 끼니 챙기는 게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죠. 때로는 보호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보다 더 공부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치료가 좋을까? 수술을 할까 말까? 끝도 없이 결정해야 하는데 환자는 못합니다. 보호자의 영역이죠. 블로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합니다만 사실상 환자분들이 직접 보고 공부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읽으시고 도움 주시지 않으면 환자분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간이 아픈 환자는 감정이 울컥거리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을 잘 잡으시고 환자분의 마음도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을 의료진에게 미루지 마세요. 환자분과 가족들이 싸우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중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롯이 가족 간의 영역입니다. 7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치료에서 최고로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분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누워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쉬고 많이 주무세요. 에너지를 아껴야 간이 회복됩니다. 아니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진다면서요. 누가 그러는데 자꾸 누워있으면 죽는다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 회복해야 할 에너지를 쓸데없이 걷는데 다 소모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과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화를 한번 내면 바로 간 수치가 나빠집니다. 간이 망가지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환자분을 일부러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혼자서 화가 납니다. 그냥 평소 생활과 똑같이 행동해 줄 뿐인데 환자분 본인이 예민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다, 아파서 그렇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유하게 하고 짜증을 내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 간 환자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낫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세요. 누구 말로는 뺨을 때려도 허허 웃을 정도로 바보처럼 살아야 간이 낫는다고 하더군요.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쓰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것,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비즈니스, 몸을 많이 쓰는 일, 걱정, 근심하는 각종 업무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몸의 회복 말고 다른 것에는 일체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첫날에 환자분과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잘 나을 분인지 안 나을 분인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입 밖에 함부로 내뱉지 않을 뿐입니다.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고 한이 많은 환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이미 치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8번째, 간경화 환자분들, 간암은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간경화 진단 후에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후에는 간암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간경화에서 암으로 악화되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알러지 치료 원칙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오히려 알러지를 치료하고 식이요법을 원칙대로 잘 하다 보면 간경화로 굳은 세포가 말랑해지는 것보다 간암 세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예언해 놨으니까 암덩어리가 보인다는 말에 충격받지 마시고 그냥 항암 클리닉의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외에 소소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9번째, 병원은 먼저 나서서 치료해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변은 잘 나오나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변비가 심하다고 증상을 환자분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변비에는 매일 커피 관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서서히 하루에 3번까지 늘려봅니다. 복수가 차는 분은 알부민 주사, 아미노산, 영양제 주사를 병원에 먼저 요청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알부민에 알러지가 있을 겁니다. 알러지 치료 항목 중에 2번 달걀, 3번 칼슘에서 알부민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알러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훨씬 좋겠죠. 어쨌든 주치의가 주사를 맞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명쾌한 체원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엄나무 달인물을 먹고 있는지 다슬기키스를 먹고 있는지 황칠밥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환자분과 가족들이 스스로 챙기고 질문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엄나무 달인물은 먹어도 괜찮나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의료진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하는 치료 원칙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혹시나 강하게 잔소리했더라면 환자분들을 열심히 교육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자책감이 들 때마다 한 줄씩 추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억나는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간경화 간암 치료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 제 O2가 강합니다. 한번 사고 나면 못 올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삼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관리가 구멍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잔소리가 길었네요. 힘내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